김연아 선수가 오늘 피겨스케이팅 합계 219.11점을 기록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시민 모임 일전 퇴모가 우길 승천기의 영구 퇴출을 위해 영상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브리지 게이트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몸짓 하나하나에 전 세계가 숨죽였습니다. 해설자들조차 말을 아끼는 가운데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끝내는 순간 완벽한 연기였다는 MBC 여자 해설자의 평가에 남자 해설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But here's Russia.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2연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오늘 오후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았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74.92점을 받아 1위에 올랐던 김연아 선수는 합계 219.11점을 기록했습니다. 은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러시아 홈 터스에 밀려 올림픽 2연패는 놓쳤지만 그래도 최고의 연기로 선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사랑과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미 언론도 영국 BBC 방송 중계진도 김연아가 생각보다 점수를 덜 받은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석연찮은 금메달보다 100만 배 빛나는 은메달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2일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 김연아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한국보다 해외 언론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판정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잔뜩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민자 단체들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맨하튼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 앞 진정한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 연맹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연맹은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클 그림 연방 하원의원에게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맹은 스테이튼 아일랜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는 청원서 서명과 사진을 찍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림 위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롱아일랜드의 피터 킹 하원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연맹의 꾸준한 캠페인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You know, the fact that people out in Long Island, all the groups came and organized and did press conferences and met with Peter King and showed them the petitions, you know, that we had collected, showed that there was support in Long Island for immigration reform, and that's why he changed his mind. We think we can do the same thing with Grimm. 연맹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과 직접 미팅을 갖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두 행진도 펼칠 예정입니다. 불체자에 대한 합법 신분 부여는 사면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아이오와의 스티브 킹 하원의원을 연맹은 오는 23일 롱아일랜드에서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연맹은 오는 23일 일요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진정한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가두행진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이 우길 승천기의 영구 퇴출을 위해 영상물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만들어진 영상물은 유엔을 비롯한 각국 인권단체들에게 보내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전범 상징물인 우길 승천기를 퇴치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일전퇴모. 일전퇴모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본 전범기를 이용한 형상물들이 쉽게 발견된다며 우길기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 영상물로 만들어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반응,
또 우리가 바랬던 하나의 그 운동에 대한 의식이 전달도 되지 않았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해서 하나의 자료로 정리해서 남기는 영상물을 제작하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일전 태모가 밝힌 동영상에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일본 체조 대표팀이 입었던 전범기 형상 유니폼부터 최근 한인 사회를 분노케 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와 뉴욕시의 우길기를 모태로 한 포스터와 전시회 등 일본 문화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파고든 우길기를 일제의 전범기로 교육시키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은 유엔을 비롯한 각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에게 보내집니다. 여러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인권단체, 유엔, IOC, 모든 스포츠단체, 예술단체에 보내서 전범기의 의식을 전 세계인들에 나눠줘가지고 의식하게 하고 이 평화축제 이런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전 태모는 또 올 초 일본 내에서 있었던 반환 집회에서 한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우길 승천기와 함께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를 이용한 점을 지적하며 유엔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법률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플러싱 지역 아직도 쥐가 나오는 식당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맛의 승부를 걸지만 과연 위생에는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쥐의 흔적이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퀸즈 빌리지, 가장 적게 발견된 지역은 루즈벨트 아일랜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해 1월부터 시내 식당 위생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루즈벨트 애비뉴, 유니언 스트리트과 메인 스트리트 일대의 식당 중 44%에 이르는 28곳에서 쥐의 상습적 출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노던 블러바드 158가에서 프란시스 루이스 블러바드에 이르는 지역 131개 식당 가운데에서는 무려 48%가 이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뉴욕시 퀸즈 빌리지 지역은 전체 식당 23곳 중 61%인 14곳에서 쥐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맨해튼 지역 식당가의 쥐 출몰 비율은 어퍼 이스트 지역이 절반의 식당에서 쥐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퍼 웨스트와 미타운 이스트, 이스트 빌리지 등지의 식당에서도 40에서 44%에 해당하는 식당에서 역시 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첼시 지역과 미타운 웨스트 지역은 쥐의 출몰 비율이 25%에서 29%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가 중 루즈벨트 아일랜드 지역은 쥐 출몰 비율이 가장 낮아 전체 10곳의 식당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서비스가 시작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해외 공간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바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재외국민 대상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이틀 동안 발급 신청 문의가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담당자에 의하면 공인인증서 신청 문의는 인증서의 활용도와 신청 서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직접 민원실을 찾아와 접수해야 하고 임시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과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보험, 홈택스, 그리고 전자입찰 등에 필요하지만 그동안 외국에서는 발급되지 않아 미주 지역의 재외국민들은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박종현 민원 담당 영사는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은 시민권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으며 순회 영사 때에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관 방문 때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등 3곳으로 민원인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뒤 접수증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 이어 뉴욕 뉴저지 항만청도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차선 폐쇄 논란, 일명 브릿지 게이트와 관련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데이비 샘슨 항만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뉴저지 항만청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준 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과 발표는 모임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제안에 샘슨 항만청장이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만청 운영위원들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항만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만청장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에 의해 지명된 샘슨 회장은 이번 브릿지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현재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샘슨 회장은 이 같은 연루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샘슨이 보복을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항만청 고위 관계자의 이메일이 공개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브릿지 게이트 사건 당일 중환자를 태우러 떠난 응급차가 교통체증 때문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응급차를 기다리던 환자의 사망이 브릿지 게이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브릿지 게이트가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뉴저지와 뉴욕 학생들을 이 순위에 대입할 경우 뉴저지는 9위, 뉴욕은 17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교육국이 전 세계 8학년 학생들과 미국 50개 주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0에서 1000점 사이로 책정해 비교했습니다. 결과 한국이 613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611점을 기록한 싱가포르, 609점으로 나타난 대만, 그리고 홍콩과 일본이 순위 5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인 6위를 매사추세츠가 561점으로 차지했고 버몬트 547점, 미네소타와 뉴저지가 나란히 545점으로 10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은 529점을 기록해 몬타나에 이어 17위를 나타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동부 일대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아시아 수학 강국들의 성적에 많이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과학 실력만을 놓고 분석한 자료에서는 싱가포르이 59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매사추세츠가 567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대만 564점, 버몬트 561점에 이어 한국은 5위에 랭크됐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식탁의 기본 재료와 더불어 아이들의 과자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부들은 물론이고 한인마켓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가공식품들의 도매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상청정원은 최근 청정원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등 일부 제품의 도매 가격을 5에서 7% 인상했습니다. 식품업체 몽고 아메리카도 도매업체들의 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8종의 제품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국간장 13리터의 경우 기존 8.50달러에서 12.99달러로 인상됐고 순창 태양초 고추장 14kg은 25달러에서 29.99달러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자류 가격도 약 10에서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혜태도 제과와 빙과류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이 올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이 상승했고 밀가루를 베이스로 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산 밀가루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밀가루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H마트 구매본부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다며 하지만 협상을 통해 물가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인상분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고개 운전을 하는 도로의 무법자 옐로캡 때문에 도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교통 흐름 속에서 옐로캡만 서행 운전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뉴욕시가 옐로캡 택시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승객들이 적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택시 요금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경과 택시앤리무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보행자 교통사고 합동대책반은 회의에서 옐로캡 택시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미터기를 설치해 만약 택시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요금 부과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원치 않는 요금 할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속으로 운행할 것이라는 게 뉴욕시의 관측입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10년간 보행자 사고 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주오 뉴욕시장은 옐로캡은 뉴욕시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요금 체계가 뉴욕시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모두가 빨리 달리는 도로에서 옐로캡 택시만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급할 땐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것까지 규제할 순 없다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시정부의 계획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